이번 뭐 올림픽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30년 만에 이제 저희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 30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이게 우리 그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쪽 부분으로 해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아주 판박이에요. 똑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88 올림픽 할 때 한 해 전에 그 60항쟁에 의해서 사회에 대변혁이 그렇죠.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직선제 개헌을 했어요. 개헌. 네. 개헌이 한참 터져 나왔고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5,000불 시대에서 계속 그 경제 성장을 못 이루고 있던 그러한 네, 시기였고 네, 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2018년도 지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2017년도 한 해 전에 촛불 혁명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거기에 또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2만 불의 시대에 머물러 네. 있고 3만 불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개헌도 네. 지금 이번에는 이제 그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분권, 네. 뭐 기본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헌 논의가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비슷한데요? 국제적으로도 네. 국제 정세도 그때는 이제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가 굉장히 그 냉전 관계였고 요번에 이제 동북아 자체가 이제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었고 너무 똑같았죠. 그런데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이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듯이 네.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면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동북아 이제 긴장도 좀 낮추고 우리가 이제 대화의 숨통을 트이면 북방 경제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뚫고 나가서 아마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지 않을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기준 의원님이 방송 준비 많이 하셨어. 네. 진짜 그 네. 87 그때 민주화 예. 항쟁 또 개헌 또 3만 불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3만 불 시대는 아니었지만 5,000불. 네, 예, 5,000불에 네, 묶여 있어요. 예, 네. 묶여 있을 때인데 또 시대적인 그 환경이 너무나 흡사하지만 네. 그 결과가 그때 88 올림픽 이후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큰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꼭 우리가 새로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번영의 시대와 통일의 시대 맞이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꼭 북한을 우리가 그 의식해서는 아니지만 그 올림픽이라는 게 세계인의 축제인데 그 올림픽 기간에 군사훈련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맞지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북한도 이번에 참여하니까 또 한반도의 이제 평화를 위해서라도 군사훈련은 잠시 네. 중지한 것은 이제 아주 잘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유엔에서도 이제 그 총을 들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올림픽 기간에 휴전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요번에도 했고. 그러다 올림픽의 보니까 취지가 네, 좀 평화잖아요. 평화. 네, 잘한 거죠. 네. 이런 문제를 갖고 자꾸 문제 제기하는 보수 야당들, 네. 네, 정말 이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이야기 좀 이따 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기대 거는 이제 주변 국가들도 많은데 크게 지금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이 주변국들의 반응은 다 우호적이고 굉장히 환영하는 그렇죠. 건데 네, 네. 우리 국내에서만 이것이 정쟁으로 이제 그 비화가 되고 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미국은 뭐 어쨌든 이것이 이제 큰 시작이고 그리고 남북한이 그 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 평화올림픽 북한이 참여를 하는 평화올림픽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참여한 것은 자기의 역할이 좀 있다. 그렇게 이런 것을 좀 얘기 좀 자랑을 해달라고. 네, 네. 약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네. 그만큼 미국도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바뀌었고요. 부통령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수단 이끌고 오신다고. 그래서 네. 이번에 이방카가 지금 오고 오나요? 아직은 이제 결정이 안 됐죠. 전문가 알면서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김여정이 오고 그러면 이방카하고 김여정이 한번 만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떨까? 저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네. 그게 네. 이제 매체에서도 네. 그런 보도를 했어요. 그렇게 두 분이 오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이제 주목을
주목할 만한 이제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중국에서도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 한정, 네. 네,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결정이 됐어요. 아. 네, 제가 중국은 갔다 오셔서 혹시- 뭐 우리 김 의원께서 네. 다 친구들이신 것 대한민국 같더라고요. 국회 대표단으로 아, 제가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갔는데 양재츠를 만났어요. 양재츠를 만났는데 한정 그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한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나라 또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안 오고 뭐 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네. 정치 구조가 집단 지도 체제예요. 네.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총 7명이 있거든요. 네. 그 7명은 거의 국가 지도자급입니다. 그렇죠. 네. 아, 예. 네. 그래서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의 참석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이례적인 것이고 거네요. 네. 대단한 실권. 네. 이번에 우리가 양재치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했냐면 폐막식 때 시진핑 국가주석 네 분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중국도 차기 계속 차기 예, 개최국. 차기 개최국에다가 일관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계속 지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도 우리 시진핑 국가주석 내외가 폐막식 때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양재츠가 직접 그걸 시진핑에게 보고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올 수도 있겠는데요. 폐막식 때 네. 시진핑 부부가 왔으면 정말 네. 정말 올림픽이 네. 네, 마지막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의 아베 온다 그러잖아요. 네. 아베는 그때 지난 확정됐어요.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네네. 아베 안 오면 우리도 안 가. 네. 자기들 들었나 봐요. 하계올림픽이잖아. 네. 저는 올 것 같았어. 네. 네. 왜냐하면 아베가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죠. 오는 거거든요.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뭐 네. 그 한일 위안부 문제를 삼아서 그 안오 쫌팽이처럼 보이기 근데 때문에 이번에 와가지고 또 한일 그렇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언급하겠다던데 그 언급을 하게 되면 네. 와소욕 먹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우리 잔치에 와가지고 그런 거 언급하면 안 되죠, 정말. 네. 그 아베한테 제가 일본말 할 줄 알면 일본말로 하겠는데 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베. 절대. 그리고 그 IOC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결정을 어떤 내용들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에 네. 그 IOC가 이제 북한 참여와 함께 결정을 내린 게 이제 그 첫 번째 북한이 그 총 5개 동계 종목에서 네. 그 46명 규모의 선수단 이것이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 선수단이 개회식에 공동 입장한다. 네.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한다. 네. 요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5개 종목이 이제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스키 그리고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이렇게 이제 5개 종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그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네네. 단일팀 구성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 엔트리가 23명인데 네. 여기에서 뭐 12명을 제외하고 북한 선수가 12명이 들어와서 23명의 엔트리를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 소문이 났고 네. 이것이 이제 막 알려졌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그 이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이게 얼마 올림픽 남겨놓지도 않고 그동안 고생한 선수들을 이제 와서 이렇게 배제를 한다면 이게 네. 그 선수들은 잘못하면 일생이 걸린 그렇죠. 일인데 이게 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 엔트리 23명에 북한을 그 와일드카드 형식으로 우리는 그 엔트리를 더 높여준 거죠. IOC에서. 네. 협상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네.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스하키에서 그 35명으로 이렇게 선수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경기에 있어서는 북한 선수 이제 아이스하키 6명이 나가서 하는데 네. 굉장히 선수들이 많이 이제 그 장비도 무겁고 하니까 네. 지치기도 빨리 지치고 그래서 네. 선수가 이제 수시로 교체가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그 어쨌든 북한 선수 3명이 한 게임에 꼭 한번 출전을 해야 된다. 아. 예, 이런 걸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스하키에 한해서는 한반도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또 공격을 받았던 게 있어요. 네. 어떤 옷- 부분이에요? 이 태극기 어디 갔냐. 아.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하면은 다 한반도기가 올라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아이스하키만 한반도
단일팀에서 아, 한반도기를 단일팀이니까? 쓰고 예. 나머지 경기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메달을 따거나 그러면 다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제창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오해 아닌 오해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남북 단일팀 구성과 북한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 이제 가만히 계시다 오해한 게 아니라 예. 그 보수 언론이랑 그렇죠. 보수 예. 야당에서 뭐 카드 뉴스 제작해서 유포하고 그랬거든요. 그 가짜 내용- 뉴스도 많이 네, 그 나왔어요. 내용들 나왔죠. 보면 뭐 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이런 제목으로 해서 뭐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으로 평창올림픽 1승을 목표로 흘렸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네. 구슬땀이 피눈물로 변했습니다. 네. 이런 자극적인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이 그런 이제 홍보를 보면 이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심기준 의원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뭐 특별히 우리 그 아이스하키 그 여자 선수들에게도 큰 피해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선수 교체권은 감독이 하시는 우리 거죠? 감독이, 우리 감독이 하시는 거죠?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우리 단일팀의 감독은 한국 감독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세계 외신들은요, 우리 남북 공동 입장 단일팀 합의에 관련돼서 외신들을 보면은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논평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 간 있었던 가장 극적인 화해 몸짓. 예, CNN은 이번 합의는 외교적 돌파구. 영국 BBC는요, 새해 시작된 남북 관계의 해빙기,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에서 보기 힘든 희망의 순간. 그래서 IOC 위원장 바흐는 모두 이 희망의 행사에 세계를 초대한다. 이것이 평창이 세계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전 세계 외신들을 이렇게 호평하고 있는데 네. 왜 우리나라 몇몇 보수 언론이랑 그 자유한국당 정말 어느 나라 국민인지 네. 이 올림픽의 그 가치가 네. 평화 이상이 그렇죠. 없잖아요. 평화가 가장 올림픽의 큰 가치인데 네. 그 평화가 세계에서 유일한 이 분단 국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분단 자치도, 강원도, 여기에서 올림픽이 열리면서 남북이 함께하는 네. 이러한 올림픽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전 세계에 이 이상의 평화의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치는 굉장히 정말 크고 중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자꾸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고 폄하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가짜뉴스 센터도 의원님이 운영하시지 않았나요? 신고센터? 앞으로 이제 제가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네. 거기 굉장히 많이 가짜뉴스 신고가 들어왔다고 너무 들었는데. 많죠. 예, 예. 너무 많죠. 지금 남북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이 실제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는 이제 뭐 많은 매체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공동 입장 그 자체가 엄청난 평화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확산되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감동으로 이어지겠죠. 네. 네.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게 92년도인가요? 그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동 입장을 했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9번인가 이제 했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이 남북 이 문제가 이 어떤 그 냉전의 기류로 흐르면서 그 빙하 속의 토굴에 네. 뭐 대화, 교류, 뭐 평화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갇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화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꺼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이 남북 공동 단일팀이 그 입장을 하게 되면 올림픽 이후에 이것이 평화에 그 기여한 거대한 그 무형의 유산을 우리 한반도에 남길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이 그 여자 아이스하키 그 선수들 문제와 네. 또 우리 태극기 또 한반도기 이런 이제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계속적인 집요한 어떤 호도 때문에 한때는 우리 젊은 층에서도 이거 굉장히 오해를 많이들 하셨는데 네. 이 반전이 된 계기가 나경원 의원이 지난 19일 날 IOC와 국제 패럴 올림픽에 서한을 보냈잖아요. 네. 예? 그 서한 내용 아시죠? 네. 네. 한반도 공동 입장이 올림픽 권장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네.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올림픽 단일팀과 한반도기 공동 입장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는 만큼 우리 야당 의원들의 자기들의 입장으로는 이것을 좀 불허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둔갑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네. SNS에 나경원 의원이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보면서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거는 네. 올림픽을 완전히 방해하고 우리 성공을 맞습니다. 기원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다시 반전이 돼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 IOC 파면 청원이 네, 지금 25만이 넘었다고. 예. 네. 25만 4일 만에. 네, 4일 만에 25만 25만 명이 넘었다. 아마 청와대 청원 사례 중에서 가장 가장 빠르게 빠른 지금, 속도로 네. 25만 명의 청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댓글에는 100만까지 가자고 막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유한국당 굉장히 쫄았겠네요. 또 이러면 또 쫄잖아. 네. 그렇죠. 그게 뭐 어쨌든 나경원 의원 자체가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북한 선수단 초청을 해서 자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 또 네.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도 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둔갑하고 있고 뭐 90년대 사고에 갇혀서 아주 시대에 역행하는 그 한반도 공동 입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정말 냉전의 이 빙하토굴 속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이러한 발언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주어가 없는 나경원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이야기하실 때. 아니 평화올림픽에 대해서 네. 아무리 야당이지만 네. 그냥 이념 논쟁으로 그냥 모든 매체에 도배하고 뭐 이런 것은 정말 반국가적인 아주 심각한 네. 행태 같고요. 분명히 우리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스페셜 올림픽 끝나고 네. 이러한 거에서 김연아 선수를 제치고 훈장을 이분이 네,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왜요? 스페셜 올림픽 잘했다고. 잘했다고? 네. 그때 그래가지고 많이 그때 많았죠. 한참 네.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은 북한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잖아요. 네.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크죠. 경제적인 효과가 삼성연구원인가 거기서 낸 거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60조 경제적인 효과가 된다 그래요. 아니 60조나 되는 경제적인 효과인데 왜 야당을 왜 저래? 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한 14조 5천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 투자가 된 게. 예, 그렇죠. 이제 그 중에 이제 거의 9조는 이 SOC예요. 네네. 지금 이제 KTX하고 동계올림픽 끝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 이제 인프라 구축하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설이 이제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려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2조 7천억 정도. 인건비인가요? 그리고 2조 7천억 정도 돼요. 올림픽 운영 조직이 올림픽 전체를 자원봉사도 운영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조직위에서 예상하기는 이제 어차피 동계올림픽이 흑자가 날 수 없는 이 올림픽인데 그 적자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직위에서 예상하는 거는 한 300억 정도 적자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만약에 사실 조직위에서도 북한 참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북한이 참여하고 완전 대반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흑자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국민이 하나가 돼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하고 지지하느냐. 또 이 방해꾼들 좀 입 닥치고 좀 가만히 있으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흑자로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차라리 굿이나 보시면 떡이라도 얻어 먹으시는데. 떡도 안 줄거예요. 하여튼 이념으로 우리 동계올림픽을 자꾸 이념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짙게 들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야당의 이념 공세. 왜 이렇게 좀 수준 낮은 이념 공세를 펼치고 있을까요?
결국 지방선거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네. 앞두고 네. 지지율은 안 오르고 네.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네. 또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의 길로 가고 네. 이 조바심이죠. 네. 그래서 이걸 자꾸 그 정쟁의 장으로 만들면서 이제는 이 팔리지도 않는 이 색깔론. 안보팔이, 안보장사. 네, 안보장사.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철진한 색깔론 이런 거 이제 자꾸 이제 꼬집어서 정치 공세하고 네. 이게 선거용이고 또 이제 자기들 식구들 좀 어떻게 좀 이제 결집을 시켜보려고 보수 결집용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국민이나 국가는 이게 안중에도 없는 이 행태거든요. 네, 네, 예, 네. 정말 이게 우리가 정쟁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이게 이러한 그 큰 세계적인 이런 큰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네. 그 평창올림픽이 치러지고 나서는 이제 강원도에도 굉장히 큰, 뭐 경제적인 효과가 이제 가져올 거로 보입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지금 뭐 직접 현장에서 보면 어때요? 강원도민들은 이게 이제 3번에 걸쳐서 그 도전을 해서 동계올림픽을 이제 그 유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원도로서는 그동안 이제 이 강원도가 보면 이게 변방이잖아요. 굉장히 이게 통일된 한반도에서는 이게 중심인데 중심 허리인데 네. 이게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완전히 최북단 변방이랍니다. 네. 근데 이 변방에서 이 굉장히 그 소외받고 홀대받았어. 여기는 길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섬나라 아닌 섬나라로 사는 게 그렇죠. 강원도예요. 네. 그럼 북쪽으로는 휴전선, 동쪽으로는 참 깊은 항구도 변변이 없는데 깊은 동해바다. 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주 그 백두대간의 높은 산맥. 네. 그리고 유일하게 서쪽으로 나가서 수도권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길을 안 놔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KTX가 유일하게 기적소리도 못 듣고 살던 동네가 여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우리도 이러한 그 소외와 이러한 그 서름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도 한번 도약을 해보자. 그런 아주 절실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면 최소한 길이라도 놔줄 거 아니냐 처음에 할 때는. 그리고 강원도가 관광과 어떤 건강 이러한 걸로 해서 먹고 살 길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끈질기게 이제 그 도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이 꼭 성공을 해서 이게 이제 그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동북아의 그 긴장 관계도 낮아지고 그 남북 간의 또 대화의 숨통도 트이고 그렇게 되면 북방 경제가 열리면 강원도가 어떤 물류나 관광이나 또 어떤 에너지나 이런 부분의 그 중심이 될 수 있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다. 네. 올림픽 이후에 네. 그런 부분의 기대가 굉장히 크죠. 지금. 근데 이제 강원도가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만큼 보수세가 아주 강했던 곳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강원도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울분을 참지 못하실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그런 반응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지난 그 대선부터 네. 많이 자각을 하셨죠. 아니, 그 대선 때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공연이 아니었지만 진짜 모든 강원도민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너무나 큰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도 기대를 걸지만 이제 강원도민은 더욱 이제 그 지역의 인프라 구축도 더 좋아지고 KTX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자유한국당을 찍어줬던 강원도민들인데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도구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폄하하고 이렇게 정말 망치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 저는 강원도민들은 어느 국민보다도 가장 분개해야죠. 분개할 거라고 봐요. 네. 이게 이제 올림픽을 열심히 정말 혼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농단을 했잖아요. 네. 그 농단도 하고 이제 또 평화올림픽이 되고 강원도에 올림픽 이후에 먹거리나 산업을 이제 살려 나갈 그러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여기에서 또 지금 이제 그 올림픽에 대해서 회방을 놓고 네. 또 폄훼를 하고 네. 그렇다면 도민들이 이제는 용서를 안 한다고 봐야죠. 네. 한번 이럴 때 우리 이윤정 수장님 여론조사, 긴급 여론조사 한번 돌려주세요. 강원도만.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강원도가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야당에서 하는 공세들이 또 조금 고령층에는 일부 먹히는 면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특히 이제 또 젊은 층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화의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홍보나 이런 거를 좀 알기 쉽게 젊은이들의 체감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많이 좀 준비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론이라는 게 네. 어떤 그 특정한 또 그 프레임이라든지 악의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여론도 거기 또 쓸려가는 면이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우리 기자분들이 막 전화대로 와요. 네. 이 여당이 너무 이제 일사불란하게 가니까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기사거리 없는 여당도 나쁘지 않다. 네, 특히 우리 지금 외교 안보 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청와대와 여당이 당청 관계 잘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네. 이게 이제 올림픽이 올림픽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외교가 펼쳐지는 이게 하나의 장이거든요. 네, 지금 네, 그렇죠. 44개국의 거의 정상들이 오고 네. 각 뭐 하원 의장이 뭐 상원 의장 해가지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오시잖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우원식 대표한테도 네. 이제 좀 제안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 그 각 나라마다 친선 의원 연맹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자기가 속한 친선 의원 연맹에서 속한 그 나라에 네.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의원들이 그쪽 부분하고 같이 외교를 하고 같이 그 시간을 갖고 하는 부분들을 네. 국회에서 아주 좀 조직적으로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외교를 좀 하자.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서로 양국의 관계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그쪽 나라에 가서 같이 그쪽 수반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응원도 해주고 그쪽 선수 네, 할 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돈독해지는 네. 그러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네.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 그러시는데 이제 예. 저도 최문순 도지사께 뭐 한 2달 전에 가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속해 있는 뭐 의원 연맹이나 아니면 아는 외국 지인들에게 초대장을 우리가 좀 직접 보내서 네, 올림픽을 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된 우리 것 같아요. 의원님은 많이 초청하셨잖아요. 하여튼 뭐 앞으로 뭐 15일 남았으니까는요. 좀 네. 우리 부지런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외국의 지인들에게 많은 분들 좀 초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기중 의원님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30년 만에 저희가 그 올림픽을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북아의 정세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도 굉장히 그 냉전 속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대한민국이나 강원도나 사실 평화는 곧 경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 올림픽을 꼭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 성공시켜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가짜뉴스나 뭐 이런 거에 속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크게 이렇게 보시고 평창 동계올림픽 꼭 성공하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전문가 신기준 의원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주제. 네. 이번 주제는 또 가상화폐 전문가 신기준 의원님 모시고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가상화폐는 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계속 까다롭습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가상화폐 투기 현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오셨거든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제가 3월달에 네. 3월달에 이제 승계를 받아서 의원이 됐는데 네. 그다음에 바로 국세청장 이제 뭐 인사청문회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가상화폐를 보게 됐어요. 근데 네. 이게 그때 한 340만 원, 300만 원대 중반 네. 비트코인이 네. 그런데 이게 거래소나 이런데 아무런 제재도 없고 굉장히 많이 부작용도 있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수익이 있으면 네. 어쨌든 과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초로 이제 국세청장 청문회에서 국세청장 후보자한테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래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 네. 그랬더니 그 계획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기재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네. 과세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근데 그 이후로 또 이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때도 이제 기재부 장관한테 해가지고, 이 가상화폐 시장이, 네. 이게 뭐 코스닥을 훨씬 넘어가고 그때, 그리고 뭐 그 한 달에 뭐 막 20주씩 막 거래가 되고. 아, 실제 그렇게 예. 많이 됐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 그 거래소로서 가장 유명한 빗썸이라고 하는 예, 그쪽에 이제 관계자 그리고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네네. 거기서 가상화폐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이제 그 알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기재부에서도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할 건지 또 네. 과세를 하면 어떻게 할 건지 또 부정적인 문면의 규제는 어떻게 할 건지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좀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네. 예, 답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보다 거래가 더 많았어요. 훨씬 많아요 지금도요. 오. 예. 저같이 순진한 사람은 또 그런 거 모르잖아. 오늘 노웅래 의원께서 네. 가상화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 포함법 발의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정말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가상화폐로 재산을 증식시킨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 정도 규모가 크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그리고 공무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 재산 공개해야 되는 공무원들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아마 근데 언론에서 아마 좀 이것은 추적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가상화폐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보스 포럼 열리고 있는데 블록체인 그 기술은 새롭게 좀 관심 가져야 될 기술로 이야기를 하는데 블록체인 이게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네.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이거를 뭐 그 제재를 하든 규제하건 그러는 게 이제 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이제 그 분산 원장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네. 이제 그 종래에는 이제 뭐 이런 모든 우리가 뭐 거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뭐 금융 거래를 하던 네. 중앙에 그 하나 또는 소수의 컴퓨터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모든 거래하는 참여자들이 다 이 원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해킹이 당해도 하려면은 수도 없는 거를 해킹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기술 자체가 네. 이게 그 진일보한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게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가상화폐라는 게 화폐라기보다도 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 연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오늘 그 김동연 장관도 이제 그 좋은 말씀을 하셨던데 네. 이 블록체인을 거대한 숲이라고 보면 가상화폐는 숲에 있는 나무다. 나무가 없으면 숲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둘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규제를 하고 좀 보완할 건 그렇습니다. 보완하고 이 기술 네, 자체는 네.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네. 같네요. 근데 이제 일부 언론들은 가상화폐 규제가 또 하나의 계층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상화폐가 네. 이게 정말 그 급등한 것도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30 세대나 그 서민들이 많은 자금을 넣은 것도 이게 사실이죠, 지금. 네. 네. 그 이제 받는 월급만으로는 계층 상승을 꿈꾸기가 이제 어려워 그렇죠. 보이는데 네. 코인을 그 돌파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지금 네. 가상화폐를. 네. 네. 정책 입안할 때 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이제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네덜란드 옛날 그 튤립법을 네, 튤립법을 예, 그런 사태처럼 예. 한순간에 이게 거품이 뻗으면 막대한 피해가 이게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게 먼 미래를 봐서도 이게 적절한 규제를 해서 2030개나 30 세대나 서민들이 결국 도움이 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재가 좀 예측 가능한 제재가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갑작스러운 제재를 하게 되면 또 다수의 네. 지금 가상화폐 거래를 하던 분들이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앞으로 가상화폐 대책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세요? 이게 이제 그 지난 19일에 제가 가상화폐 그 토론회를 했는데 네네. 굉장히 뜨거웠어요. 막 네. 그 정부 측하고 그 이 가상화폐 그 블록체인 협회나 그 거래소나 네. 이분들하고 아주 그 정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또 새롭게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이게 연착륙이 돼 있거든요. 거래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으로 이 상품을 살 수 있고 그 상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데도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네. 요게 이제 영착륙이 됐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0%예요. 가상화폐. 근데 이제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네.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는 알트코인이라고 이제 다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는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네. 알트코인이 50% 이상이야. 아, 진짜요? 우리나라 예. 굉장히 발전해 있네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가격 변동성도 심하고 네. 이 평가가 굉장히 이게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래가지고 김치 해외보다 프리미엄이요? 이게 10% 정도 그리고 많게는 40% 정도 등락폭도 높고 우리가 높아요 가격도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네. 요 제재하는 게 네. 조금 더 이 규제나 제재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네. 그리고 그 토론에서 알게 된 건데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우리 갖고 경제 규모로 보면 주식 시장 있잖아요. 네. 주식 시장의 그 일일 거래량 대비해 가지고 네. 가상화폐가 한국이 최대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 시장 대비 가상화폐 시장 비율이 우리는 지금 2%예요, 무려. 와, 그럼 거의 그냥 투기 그러네요. 성향으로 80%. 변질됐구나. 미국은 이제 5.1%밖에 안 돼요. 엄청 5.1%. 차이 나네요. 일본이 이제 11.5%. 네. EU 같은 데 3.0%.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고 이게 지금 투기장화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을 쓰면서 네. 이제 그런 그 또 자금들이 또 가상화폐로 흘러가고 네. 이러면서 이제 또 이게 좀 투기 성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또 피해자가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렇죠. 젊은 층. 네, 그러니까 이제 규제와 제재는 해야지만 해야죠. 이것을 현실적으로 연착륙 시킬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그만큼 이게 과열도 돼 있고 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폐쇄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폐쇄가 아니라 거래소 폐쇄가 아니라 이건 규제죠. 그렇죠, 규제. 그렇죠. 그래야 이게 폐지보다는 규제를 하는 게 네, 맞는 하여튼 거고. 문재인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뭐 더욱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네. 조금 한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네. 들어가면 폭망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를 대로 네, 올랐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네. 비트코인 자체가 2,100만 개를 이제 코인을 이제 채굴한다는 거 아닙니까? 2,100만 개요. 예, 이게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에서 이제 가격이 이제 네. 예, 정해지고 이제 변동이 되고 하는 네. 거죠. 시간이 어느덧 또 1시간이 가까이 됐습니다. 네. 우리 이인영 소장님 못한 질문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서 남북 이제 그 단일팀 구성 문제나 이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 20, 30대가 우리가 기성세대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남북 이번 평창 올림픽 성공하려면 이 젊은 층이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준비하시는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당에서는 응원단 대학생 응원단을 만든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대학생 응원단이 아니고 네. 이건 이제 당에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추미애 대표가 예. 러시아 추미애 대표 별님. 별님께서 네, 별님. 러시아 방문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러시아 의원연맹 협회장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우리가 러시아가 이제 국가로 참여를 못하고 도핑 문제 때문에 네. 국가로 예. 제재를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개인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돼요,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국기도 이제 못 올리지 쓰나요? 못하고 이제 하죠. 러시아. 네. 이제 참여를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러시아 국가는. 그래서 추미애 대표께서 이제 러시아 응원단을 구성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위원회하고 대학생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응원단을 네.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최무순 지사가 이제 오셨길래 네.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지자체들이 이제 표들을 많이 이제 좀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우리가 참여하는 나라를 좀 다 이렇게 나눠주자. 그래가지고 뭐 성북구는 미국 아니면은 중국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응원을 하고 또 다른 구는 어디 나라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나눠서 독일, 프랑스
표를 구했으니까 표를 가지고 이제 그 응원을 와야죠. 구경을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때 그 나라 국기들을 가져가서 그냥 흔들고만 있어도 네. 그쪽 나라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이런 발상을 하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지. 다른 나라 걱정하는, 예? 야,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다른 나라 경기까지 걱정하는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재전이니까요. 네. 신기준 의원님, 이제 이거 오늘 방송 마치고 다시 강원도로 가셔야 되는데. 네, 강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하실 말씀 있다면? 15일 후에 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좀 바꾸고 네.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쓸 네.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개막을 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공한 평화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또 꼭 우리가 새로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번영의 시대와 통일의 시대 맞이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꼭 북한을 우리가 의식해서는 아니지만 그 올림픽이라는 게 세계인의 축제인데 그 올림픽 기간에 군사훈련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맞지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북한도 이번에 참여하니까 또 한반도의 이제 평화를 위해서라도 군사훈련은 잠시 중지한 것은 이제 아주 잘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유엔에서도 이제 그 총을 들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올림픽 기간에 휴전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요번에도 했고. 그러다 올림픽의 보니까 취지가 네, 평화잖아요. 평화. 네, 잘한 거죠. 네. 이런 문제를 갖고 자꾸 문제 제기하는 보수 야당들, 네. 네, 정말 이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이야기 좀 이따 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기대 거는 이제 주변 국가들도 많은데 크게 지금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이 주변국들의 반응은 다 우호적이고 굉장히 환영하는 그렇죠. 건데 네, 네. 우리 국내에서만 이것이 정쟁으로 이제 그 비화가 되고 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미국은 뭐 어쨌든 이것이 이제 큰 시작이고 그리고 남북한이 그 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 평화올림픽 북한이 참여를 하는 평화올림픽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참여한 것은 자기의 역할이 좀 있다. 그렇게 이런 것을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네, 네. 약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뭐 네. 그만큼 미국도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바뀌었고요. 부통령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수단 이끌고 오신다고. 그래서 네. 이번에 이방카가 좀 오고 오나요? 아직은 이제 결정이 안 됐죠. 뭔가 알면서 공개 안 하는 그리고 거예요. 이제 북한의 김여정이 오고 그러면 이방카하고 김여정이 한번 만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떨까? 저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네. 아니 그게 네. 이제 뭐 매체에서도 뭐 네. 그런 보도를 했어요. 네. 아이스하키만 한반도 단일팀이라서 한반도기를 단일팀이니까? 쓰고 네. 나머지 경기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메달을 따거나 그러면 다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제창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오해 아닌 오해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남북 단일팀 구성과 북한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 이제 가만히 계시다 오해한 게 아니라 예. 보수 언론이랑 그렇죠. 보수 예. 야당에서 뭐 카드 뉴스 제작해서 유포하고 그랬거든요. 가짜 뉴스도 많이 네, 그 나왔어요. 내용들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이런 제목으로 해서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으로 평창올림픽 1승을 목표로 흘렸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네. 구슬땀이 피눈물로 변했습니다. 네. 이런 자극적인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런 이제 홍보를 보면 이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심기준 의원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스하키 여자 선수들에게도 큰 피해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수 교체권은 감독이 하시는 우리 거죠? 감독이 우리 감독이 하시는 거죠?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단일팀의 감독은 한국 감독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세계 외신들은요. 우리 남북 공동 입장 단일팀 합의에 관련해서 외신들을 보면은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논평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 간 있었던 가장 극적인 화해 몸짓. 예, CNN은 이번 합의는 외교적 돌파구. 영국 BBC는요, 새해 시작된 남북관계의 해빙기,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에서 보기 힘든 희망의 순간. 그래서 IOC 위원장 바흐는 모두 이 희망의 행사에 세계를 초대한다. 이것이 평창이 세계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전 세계 외신들을 이렇게 호평하고 있는데 네. 왜 우리나라 몇몇 보수 언론이랑 그 자유한국당 정말 어느 나라 국민인지 네. 이 올림픽의 그 가치가 네. 평화 이상이 그렇죠. 없잖아요. 평화가 가장 올림픽의 큰 가치인데 네. 그 평화가 세계에서 유일한 이번 뭐 올림픽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30년 만에 이제 저희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 30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이게 우리 그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쪽 부분으로 해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아주 판박이에요. 똑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88 올림픽 할 때 한 해 전에 그 60항쟁에 의해서 사회에 대변혁이 그렇죠.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직선제 개헌을 했어요. 개헌. 네. 개헌이 한참 터져 나왔고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5,000불 시대에서 계속 그 경제 성장을 못 이루고 있던 그러한 네, 시기였고 네, 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2018년도 지금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2017년도 한 해 전에 촛불 혁명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거기에 또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2만 불의 시대에 머물러 네. 있고 3만 불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개헌도 네. 지금 이번에는 이제 그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분권, 네. 뭐 기본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헌 논의가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거의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비슷한데요? 국제적으로도 네. 국제 정세도 그때는 이제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가 굉장히 그 냉전 관계였고 요번에 이제 동북아 자체가 이제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었고 너무 똑같았죠. 그런데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이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듯이 네.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면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동북아 이제 긴장도 좀 낮추고 우리가 이제 대화의 숨통을 트이면 북방 경제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뚫고 나가서 아마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지 않을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기준 의원님이 방송 준비 많이 하셨어. 네. 진짜 그 네. 87 그때 민주화 예. 항쟁 또 개헌 또 3만 불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3만 불 시대는 아니었지만 5,000불. 네, 예, 5,000불에 네, 묶여 있어요. 예, 네. 묶여 있을 때인데 또 시대적인 그 환경이 너무나 흡사하지만 네. 그 결과가 그때 88 올림픽 이후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큰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단 말이죠. 그 IOC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결정을 어떤 내용들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에 네. 그 IOC가 이제 북한 참여와 함께 결정을 내린 게 이제 그 첫 번째 북한이 그 총 5개 동계 종목에서 네. 그 46명 규모의 선수단 이것이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 선수단이 개회식에 공동 입장한다. 네.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한다. 네. 요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5개 종목이 이제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스키 그리고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이렇게 이제 5개 종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그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네네. 단일팀 구성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 엔트리가 23명인데 네. 여기에서 뭐 12명을 제외하고 북한 선수가 12명이 들어와서 23명의 엔트리를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 소문이 났고 네. 이것이 이제 막 알려졌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그 이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이게 얼마 올림픽 남겨놓지도 않고 그동안 고생한 선수들을 이제 와서 이렇게 배제를 한다면 네. 이게 그 선수들은 잘못하면 일생이 걸린 그렇죠. 일인데 이게 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 엔트리 23명에 북한을 그 와일드카드 형식으로 우리는 그 엔트리를 더 높여준 거죠. IOC에서. 네. 협상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네.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스하키에서
그 35명으로 이렇게 선수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경기에 있어서는 북한 선수 이제 아이스하키 6명이 나가서 하는데 네. 굉장히 선수들이 많이 이제 그 장비도 무겁고 하니까 네. 지치기도 빨리 지치고 그래서 네. 선수가 이제 수시로 교체가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그 어쨌든 북한 선수 3명이 한 게임에 꼭 한번 출전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걸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스하키에 한해서는 한반도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또 공격을 받았던 게 있어요. 네. 어떤 옷- 부분이에요? 이 태극기 어디 갔냐. 아,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하면은 다 한반도기가 올라가는 줄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두 분이 오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중국에서도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 한정, 네. 예,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결정이 됐어요. 아. 네, 제가 중국은 갔다 오셔서 혹시- 뭐 우리 김영 의원께서 네. 다 친구들이신 것 대한민국 같더라고요. 국회 대표단으로 아, 제가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갔는데 양재츠를 만났어요. 양재츠를 만났는데 한정 그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한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나라 또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안 오고 뭐 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네. 정치 구조가 집단 지도 체제예요. 네.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총 7명이 있거든요. 네. 그 7명은 거의 국가 지도자급입니다. 그렇죠. 네. 아, 예. 네. 그래서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의 참석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이례적인 것이고 거네요. 네. 대단한 실권. 네. 이번에 우리가 양재치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했냐면 폐막식 때 시진핑 국가주석 4분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중국도 차기 계속 차기 네, 개최국. 차기 개최국에다가 일관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계속 지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도 우리 시진핑 국가주석 내외가 폐막식 때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양재츠가 직접 그걸 시진핑에게 보고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올 수도 그 있겠는데요. 폐막식 때 네. 시진핑 부부가 왔으면 정말 네. 정말 기대. 올림픽이 네. 네. 마지막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의 아베 온다 그러잖아요. 네. 아베는 그때 지난 확정됐어요.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네네. 아베 안 오면 우리도 안 가. 네. 그랬나 봐요. 하계올림픽 있잖아. 네. 저는 올 것 같았어. 네. 예. 왜냐하면 아베가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죠. 오는 거거든요.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뭐 네. 그 한일 위안부 문제를 삼아서 그 안우 쫌팽이처럼 보이기 근데 때문에 이번에 와가지고 예, 또 한일 그렇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언급하겠다던데 그 언급을 하게 되면 네. 와서 욕 먹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우리 잔치에 와가지고 그런 거 언급하면 안 되죠, 정말. 네. 그 아베한테 제가 일본말 할 줄 알면 일본말로 하겠는데 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베. 절대. 그리고